오늘 나는 한 사람을 기다렸고 그 사람은 나에게 다시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걸었고 그 사람은 끝까지 내 곁에 머물러 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마주하는 눈빛 속에서 말보다 더 깊은 약속이 흐른다.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연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봄날 피아노 선율과 함께 시작되는 가슴을 울리는 사랑 이야기. 황금극장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곳은 한적한 시 외곽에 자리한 실버타운입니다. 도심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교통은 나쁘지 않죠. 건물 외벽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고 정원에는 계절꽃이 늘 피어 있습니다. 입구는 호텔처럼 고급스럽고 내부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여기엔 각자의 이유로 삶의 가장 조용한 시간을 선택한 이들이 모여 삽니다. 자식과 떨어져 지내기 위해 혼자가 익숙해져 버려서 혹은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누군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또 누군가는 밀려나듯 이곳에 도착합니다. 겉보기에 이곳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어떤 공간보다 묵직한 침묵과 쓸쓸함이 흐릅니다. 여기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다시 설레는 감정이 싹 트는 곳이기도 하죠. 나는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72세 김동수다. 이곳에 오기 전 나는 어느새 세상과 멀어져 있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아이들과는 말 한마디 나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가끔은 유수보다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던 나날들. 그렇게 시간이 나를 삼켜가고 있었다. 그러다 병원에서 들은 말. 폐암입니다. 생각보다 담담했지만 그날 밤엔 한숨만 내뱉었다. 그래, 어차피 혼자였다. 어차피 이대로라면 누군가 곁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왔다. 실버타운. 이곳에선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방은 4층 407호입니다. 식사는 지하 1층에서 제공돼요. 말투는 기계적이고 표정은 벽처럼 딱딱했다. 이곳은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를 걸을 때도 어느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침묵만 가득한 공기 속에서 나는 괜히 작아졌다. 이제 이 방이 내 전부다. 짐 하나와 시계 하나. 그리고 아직 낯선 시간들. 모두가 말이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 감정도 눈빛도 교차되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연을 짐작하는 데 익숙해 보였다. 처음 느껴보는 밥상 위의 외로움이었다. 같은 공간인데 모두 따로 떨어져 있었다. 수저를 놓으며 생각했다. 이곳에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 새로 오셨나 보네. 요즘은 남자들도 혼자 많이 오시네. 그 밤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공간에 울리는 선율.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음악은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열쇠였다. 그녀와 함께 듣던 LP판, 젊었던 시절의 대화, 웃음소리까지 한순간에 밀려왔다. 난 그냥 듣고만 있었다. 눈을 감고 그때의 우리를 떠올리며 안녕하세요. 작은 인사조차 이곳에선 부서지는 유리처럼 가볍고 조용했다. 어르신 혼자 오셨죠? 옆방에 계신 분, 피아노 치시는 분 말이에요. 그분도 혼자인데 말을 거의 안 하세요. 사고가 있으셨다더라고요. 말 많은 이가 전하는 말 없는 이의 이야기. 진실이 담겼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같은 선율, 어젯밤과 같은 시간이었다. 같은 공간. 하지만 오늘은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싶었다. 그녀의 음악엔 설명이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엔 울림이 있었다. 아무 말 없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연결되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피아노를 친다. 왜일까? 누구를 위해서일까?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어젯밤도 피아노 소리는 어김없이 시작됐다. 매일 밤 9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이젠 기다려지는 습관이 됐다. 그녀의 선율은 낯선 감정 하나를 끌어올린다. 그 감정은 설렘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공동공간 문 앞에 섰다. 불빛 아래 그녀는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아있다. 눈은 악보를 보지 않고 창밖을 본다. 마치 기억을 연주하는 것처럼. 그녀는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 손끝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연주가 끝났을 때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다. 그런데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그대로 몇 초간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다음 날 정원 한쪽 벤치에 앉은 그녀를 발견했다. 나는 용기 내어 옆에 앉았다. 혹시 어젯밤 연주 직접 작곡하신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살짝 웃었다. 입술은 열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말을 걸고 있었다. 그 음악 참 좋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연결됐다고 믿고 싶었다. 피아노 여사님이랑 친해지셨어요? 그분 옛날에 교수님이었는데 서울에서 유명했대요. 연주회도 많이 다니고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남편도 떠나고 그 후론 입을 거의 안 여셨다더라고요. 사고? 네. 손목 인대가 끊어지고 목에도 큰 상처를 입으셨대요. 피아노도 한동안 못 쳤다지.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연주를 시작하신 거 보면 뭔가 계기가 있나 봐요.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다. 그녀의 연주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 닿아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공동공간 문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내 방 창가에서 음악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의 첫 소절이 들려왔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더욱 부드럽고 서정적이고 슬펐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음악이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렸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녀가 들린다. 사람의 관계는 이름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흘러온다. 누군가를 부르기 전 우리는 이미 서로를 느끼고 있다. 말이 없어도 표정이 없어도 흐르는 공기 속에서 서로의 시간을 알아챈다. 그녀와 나 아직 이름을 모른다. 그런데도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이건 아마 나이 들며 처음 겪는 감정일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날씨였다. 그녀는 실버타운 옥상 정원 한켠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햇살 속에 조용히 녹아들어 있었다. 좋은 날씨네요. 이런 날엔 꽃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웃었지만 말은 없었다. 대신 흙 묻은 손으로 한 송이 꽃을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예전엔 말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말보다 마음이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녀가 내 방 앞에 쪽지를 남겼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 오후 피아노 들으러 오실래요? 심장이 조용히 2번 울렸다. 기다리던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기쁘고 설렜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공동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엔 그녀가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조용히 나를 맞이했다. 이 곡은 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곡이에요. 어릴 때 이 곡을 칠 때마다 엄마가 문 앞에서 들어주시곤 했어요. 그리움이 담긴 음악이네요. 처음 듣지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음악은 기억을 데려오는 힘이 있죠. 그래서인지 저는 아직 말보다 피아노가 더 익숙해요. 그 마음 저도 알 것 같아요. 전 시를 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진 않았지만요. 정말요? 언제부터요? 은퇴 후부터였죠. 말보다 조용한 언어가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음악과 시,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엔 충분했다. 이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나를 알고 있었다. 나 역시 그랬다. 다음엔 선생님의 시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연주랑 어울리게요. 약속이죠? 그날 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녀의 연주를 떠올리며 오랜만에 한 줄을 썼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들린다. 나이 들어서야 배운 언어다. 사람의 마음은 말을 아껴야 들리는 때가 있다. 말로 덧붙이지 않아야 온전히 전해지는 감정이 있다. 우리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만큼 서로를 많이 바라본 적도 없었다. 점심을 마친 뒤 그녀는 피아노가 있는 공간으로 향했다. 나는 조금 멀리 떨어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 그저 손등 위로 햇살을 받아내며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그 시간이 흐를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그날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대화였을지 모른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공중에 멜로디를 그리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실제 피아노를 치는 것도 아닌 그냥 마음속 어딘가에 기억을 꺼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음악을 들었다. 그녀는 기억을 듣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복도에서 마주쳤다. 말 대신 짧은 눈인사를 주고받고 스쳐 지났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시집을 꺼냈다. 몇 장 넘기다가 한 문장을 베껴 적었다. 사랑은 말보다 오래된 침묵으로 다가온다. 그녀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우리는 가장 가까웠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말없이 알아보는 중이었다. 다음 날은 그녀가 피아노를 치다 말고 갑자기 연주를 멈췄다. 손끝이 떨렸고 시선은 건반 아래 어디쯤에 멈춰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울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처음이었다. 그녀가 연주를 멈춘 건. 그리고 그 표정, 나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옆에 앉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엄마 기일이에요. 이 곡, 어릴 때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던 곡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 날이었네요.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손이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이 멜로디만 치면 그날이 떠올라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연주를 들었던 날, 바로 그날이요. 당신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거든요. 말보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건반에 다시 손을 올렸다. 이번엔 천천히, 깊게, 그리고 부드럽게 연주를 시작했다. 그 곡은 마치 기도 같았다. 나를 위한 것도 그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닌 누군가를 위한 온기 있는 작별 인사 같았다. 그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끝까지 그 곡을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었다. 그녀가 전하고 싶은 말을. 울음이란 꼭 눈물로만 흘러나오는 건 아니었다. 때로는 멜로디로, 때로는 침묵으로, 그리고 때로는 옆에 있어주는 걸로도 충분하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적었다. 하지만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점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일정했다. 늘 저녁 9시, 마치 하루의 마지막을 닫는 의식처럼. 그날도 나는 공동공간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피아노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이번엔 옆자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처음이었다. 그녀가 나를 먼저 초대한 건.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 곡은 익숙하지 않았다. 새로운 선율, 하지만 따뜻했다. 그녀의 손끝이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하나마다 마음이 실려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온전히 듣기 위해서. 그 곡이 끝나자 그녀는 아주 짧게 말했다. 이 곡 선생님을 위해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 하나 준비해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작게 숨을 고르고 적어온 종이를 펼쳤다. 당신의 피아노는 말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더 정확히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말없이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음악과 시,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그녀가 먼저 외출을 제안했다. 함께 가보실래요?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초대였다. 어디로 가시려는 건가요? 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예요. 오래된 피아노가 있는 작은 카페가 있거든요. 우리는 말없이 길을 걸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었고 바람은 오랜 친구처럼 살갑게 얼굴을 스쳤다. 젊은 날 이런 골목길을 아내와 함께 걷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익숙했던 시절. 그 시절도 지나고 나니 그립다. 카페는 정말 오래된 모습 그대로였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먼지가 앉은 작은 무대, 그리고 그 앞에 낡은 피아노. 저 피아노요. 제가 대학생 때 여기서 처음 무대에 올랐어요. 그때 많이 떨렸죠. 지금은 전혀 떨리지 않으시겠어요. 피아노가 당신 안에 들어앉은 것 같으니까요. 글쎄요. 아직도 가끔은 손이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특히 마음이 흔들릴 때. 그녀는 피아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먼지를 살짝 털어내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나는 숨을 고르듯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건반 위를 맴돌다 닿는 그 순간 시간도 멈춘 듯했다. 이번 연주는 특별했다.
이곳, 이 피아노, 그리고 이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곡이었다. 여기 오고 싶었던 이유는요. 그때 못했던 말을 오늘은 전하고 싶어서예요. 무슨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들을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날 사고가 났던 무대도 여기였어요. 제가 연주 중간에 손이 멈췄고 당황해서 뒷걸음치다 무대를 빠져나왔죠. 그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무대였어요. 전 그날 이후로 스스로에게 연주를 금지했어요. 음악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으로 가득 찼거든요. 혜영 씨, 그 무대가 당신을 멈추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이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끈 거예요. 지금 다시 연주하는 혜영 씨는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 건반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그 소리는 울음이었고 고백이었고 그리고 용서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소중해졌다. 그날은 비가 왔다. 유난히 조용했고 창밖 풍경마저 흐릿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공동공간에 나와 있었다. 나는 우산을 접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늘은 피아노 안 치세요? 조금 망설여져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 끝에서 꺼낸 것처럼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놓치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연주 정말 좋았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다. 제가 말을 잃은 건 목소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말을 할 이유를 잃어서였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마음에 남아서 그 후로는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픔이 아니라 상처였군요. 언젠가 꺼내야 할 이야기였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꺼내보려 했어요. 이유를 주신 분이 생겼으니까요. 나는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손등 위에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다. 감사해요. 말없이 들어줘서. 그리고 말할 수 있게 기다려줘서.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조용히 떨렸다. 나는 그 손을 살짝 감싸주었다. 그날 그녀는 말을 다시 시작했다. 다시는 울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실버타운에도 봄이 왔다. 복도 창밖엔 매화가 피었고 식당 테이블 위엔 작은 꽃병이 놓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얼굴도 조금씩 달라졌다. 표정이 말랑해졌고 인사가 오갔다. 나는 아침 식사 후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오늘은 함께 산책하기로 한 날이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날이 좋아서 괜히 기분도 따라줬네요. 아니요. 기다릴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기쁜 일이지요. 둘은 나란히 실버타운 정원을 걷는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하다. 저기 벤치에 앉을까요? 네, 좋아요.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봄을 바라봤다. 말 없는 시간이 익숙해졌고 그 속에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예전엔 사람들 얼굴을 잘못 봤어요. 겁이 났거든요. 내 마음을 들킬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봐요. 사람 얼굴도 마음도. 그게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혜영 씨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아니, 돌아오신 거겠죠. 원래 그 따뜻함을 지닌 분이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정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흘러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다. 봄 햇살보다 따뜻한 눈으로. 그리고 조용히 손을 마주잡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공동공간 벽에는 작은 포스터가 붙었다. 입주자 음악회 오늘 오후 3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혜영, 피아노 연주. 나는 그 포스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음악회 준비로 바빠 보였지만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환하게 웃었다. 오래 준비한 무대인가요? 아니요. 마음은 오래 준비했는데 결정은 어제 했어요. 나는 자리 앞줄에 앉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입주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녀는 단정한 복장을 입고 무대에 섰다. 작은 박수 속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연주는 시작됐다. 그건 낯설고 아름다운 곡이었다. 처음 듣는 곡인데 익숙하게 따뜻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손끝은 단단하고도 부드러웠다. 그 연주엔 사랑이 있었다. 이해받지 못한 날들, 기다려준 침묵, 그리고 새로 마주한 봄.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그녀가 들려주는 모든 말을. 곡이 끝났을 때 누구도 먼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삼키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음을 눌렀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터져나온 박수 소리.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땠어요? 최고였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마주잡았다. 그 연주가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봄빛이 유난히 부드럽던 오후였다. 그날 연주가 끝난 뒤 나는 오래도록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봄빛이 유난히 부드럽던 그날 오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말을 다 나눈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연주는 끝났고 내 몸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폐암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이미 내 안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병원 진단 결과 더 이상의 치료보다는 편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다. 나는 실버타운을 조용히 정리하고 오래전부터 생각해두었던 시골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여긴 참 조용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 사이에 당신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혜영 씨, 그녀를 생각하며 마음의 이야기를 해본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천천히 움직인다.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혜영이 마지막으로 쳤던 곡의 선율을 머릿속으로 따라간다. 저는 이곳에서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도 묻지 않아도 괜찮은 곳. 짐을 정리하던 중 혜영이 마지막 날 남긴 손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다시 피아노를 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연주는 당신이 들려준 기다림에 대한 내 답이에요. 혜영 씨, 내가 참 오래 기다렸나 봅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낡은 건반 위에 손을 얹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악보를 펼쳐보았다. 한음 한음 당신을 따라가 봅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마지막 연주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울지 않을 겁니다. 며칠째 조용한 시골집. 새벽마다 문득 눈이 떠진다. 고요한 창밖, 그녀의 피아노 선율이 없는 새벽은 어쩐지 너무 조용했다. 나는 매일 그녀가 떠올랐다. 고요한 아침, 차를 끓이는 순간에도 꽃이 피는 마당을 내다보면서도 그 모든 것에 그녀가 있었다. 장을 보기 위해 마을 장터로 나갔다. 시장 골목, 무심코 사진을 찍는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저 뒷모습 어쩐지 낯설지 않다. 아니, 설마. 동수 씨? 혜영 씨,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예전에 엄마랑 자주 오던 곳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혼자 내려왔어요. 이런 우연이 있나요? 참 잘 됐어요. 우리 점심 같이 드실래요?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골집으로 향했다. 여긴 너무 좋네요.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마당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전 엄마랑 지냈던 시골집 느낌이 나요. 나도 여기가 좋았어요. 당신이 없는데도 자꾸 당신이 떠올라서. 그럼 잠깐 머물러도 될까요? 그 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지붕 아래 우리 두 사람은 조용히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 햇살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골집의 식탁은 작고 소박했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앉기엔 충분했다. 오늘은 내가 아침을 차려볼게요. 된장국에 마늘종 그리고 계란지단 기억나요? 당신이 좋아했던 조합이죠. 기억나죠? 예전에 실버타운 식당에서도 종종 그렇게 드셨잖아요. 그때 몰랐어요. 그게 나를 위한 메뉴였다는 걸. 조용한 주방, 따뜻한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혜영은 물컵에 꽃 한 송이를 꽂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밥보다 이런 게 더 좋지 않아요? 식탁 위에 계절을 담은 느낌? 당신 덕분에 이 집에도 꽃이 피는군요. 내 마음처럼요. 함께하는 식사,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햇살을 쬐는 시간, 조용한 책 읽기, 웃음 섞인 짧은 대화. 이렇게 우리의 하루는 행복한 시간으로 계속 이어졌다. 참 이상해요. 여긴 낯선 곳인데도 익숙하게 느껴져요. 마치 예전부터 우리가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요. 그건 아마 혜영 씨의 마음이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겠죠. 창문을 열어두면 건반 소리가 정원을 타고 퍼졌다. 혜영 씨의 피아노는 여전히 조용하고 그래서 더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작은 웃음 하나로도 마음은 전해졌다. 어느 날 오후 봄비가 내렸다. 창가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피아노 건반 위에 떨어진 햇살이 겹쳤다. 혜영은 말없이 피아노 앞에 앉았고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이 곡 기억하시죠? 예전에 우리가 함께 듣던. 기억해요. 그날의 공기와 그때의 당신까지 다요. 혜영은 조용히 연주를 시작한다.
건반을 따라 움직이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손이 떨리네요. 괜찮으세요? 가끔은 이 멜로디가 너무 많은 걸 떠올리게 해서요. 연주는 계속되지만 말은 멈춘다. 대신 숨소리와 건반 소리 그리고 빗방울이 어울려 작은 합주를 만든다. 혜영 씨, 내 손 잡아줄 수 있어요? 혜영은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감싼다. 우리는 건반 위에서 나란히 앉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피아노는 계속 울리고 있었다. 봄은 깊어졌고 나의 숨은 점점 짧아졌다. 병원에서 건네받은 약봉투가 점점 늘어가고 밤이면 미세한 기침이 방 안을 울렸다. 혜영 씨, 나는 많이 생각했어요. 이 시간이 끝난 뒤 당신이 다시 혼자가 될 거려.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아직 당신 곁에 있고 싶으니까.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다. 나의 무릎 위엔 혜영의 손이 올려져 있고 바람은 부드럽게 마당에 꽃을 흔든다. 만약 내가 먼저 간다면 당신은 어떻게 지낼 건가요? 그걸 묻는 당신이 더 걱정이에요. 나보다 당신이요. 대화는 길지 않았다. 말끝이 길어지면 서로의 두려움이 새어나올까 두려웠다. 나는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 그저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런데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우리 남은 시간 같이 해요.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나는 소중한 그녀를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 내게는 내일보다 더 큰 선물을 그녀가 안겨줬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내일을 묻고 오늘을 건넸다. 그날 아침 마당에 흰 꽃이 피었다. 혜영은 피아노 뚜껑을 조용히 열고 그 위에 꽃을 한 송이 놓는다. 작은 메모지가 함께였다. 함께 해줘요. 내가 행복하고 살아갈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다. 손을 맞잡고 말없이 건반 위에 손을 얹는다. 오늘을 위한 연주가 시작된다. 우리 스몰 웨딩 어때요? 성대하진 않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연주하고 시 한 편 낭독하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답게 정말 멋질 시간이 될 거예요. 내 욕심이겠지만 나는 그녀와 진심으로 함께 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나의 남은 시간을 다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조용하고 진심이고 오래 남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요. 며칠 뒤 시골집 정원, 흰 천을 들이운 테이블과 꽃으로 장식된 피아노, 몇 명의 친구와 가족, 눈부신 햇살, 그리고 흰 원피스를 입은 그녀, 수줍은 웃음으로 나는 자리에 섰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을 기다렸고 그 사람은 나에게 다시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걸었고 그 사람은 끝까지 내 곁에 머물러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마주하는 눈빛 속에서 말보다 더 깊은 약속이 흐른다.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연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늦은 사람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은 한 걸음 늦더라도 서로를 기다릴 수 있다면 마침내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소중한 순간의 이야기 황금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